네, 안녕하십니까. 한동안, 일주일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요새 귀뚜라미 소리도 나고, 가을 정취가 아주 물씬 납니다. 지난주에 주방 용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밖에 나가다 보니까 뚝배기 그릇을 많이 먹게 되더라고요. 많이는 먹지 않았는데, 근데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지금의 전기밥솥하고 전자레인지를 다 치웠습니다. 실제로 그 스팀으로 데우니까요, 밥맛도 좋고, 좋습니다. 오히려 더 낫더라고요. 마르지 않고. 자, 오늘은, 시크릿 건강에도 마지막 강의인데요. 피부 건강과 좋은 화장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화장품은 그 피부의 음식이라고 하죠. 그 음식을 갖다가 얼마나 좋은 거를 발라주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피부에 놓아주기가, 줄어들 것입니다. 음, 화면 공유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특별히 피부 건강과 좋은 화장품에 대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어떤 것이, 우리 소제목은요, 어, 소제목은 화장품과 경피도 어떤 관련이 있을까? 그다음에 피부의 구조와 역할, 피부에 좋은 화장품 선택하기, 믿을 만한 화장품 회사 고르기, 어떤 기준으로 해야 되는지, 그에 대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음, 처음에 우리 피부는 아름다워지기 위해서 화장품을 사용하는데요. 옛날에는 화장품을 쓰지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즘 화장품을 필수적으로 쓰고 있는 이유가 나 여성뿐만 아니라 남성도 많이 쓰고 있죠. 저도 또한 화장품 많이 바르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여자들보다는 남자가 많이 바르진 않죠. 자, 에센스까지는 바르진 않습니다. 그냥 로션, 또 영양크림 정도, 그리고 히아루론산 가끔 바르고요. 요새 그 더마 아키텍트라고 나와가지고 진피까지 침투시켜주는 거. 그거 써보려고 해요. 아직 안 써봤어요. 눈 밑에 처진 거 좀 없애려고. 경피독. 무섭습니다. 우리가 이제 전에 앞에서 얘기했듯이 장독, 호흡독, 경피독 이 세 가지 독이 있다고 그랬는데요. 장독은 먹는 걸 통해서, 호흡독은 공기, 그다음에 경피독은 우리가 바르고 쓰고 하는 화장품뿐만 아니라 세제, 비누, 치약, 뭐 이런 것도 모든 것들이 다 들어가겠죠. 샴푸부터 해서요. 근데 실제적으로 우리가 많은 유해 물질들이 있습니다. 시민단체에서는 어떤 양심 있는 시민단체에서는 화장품 성분을 공개해가지고 좀 문제가 되기도 했었는데요. 근데 뭐 난리가 났었죠. 네, 경각심이 아직도 없어요. 근데 젊은 애들은 좀 싼 거 산다고 올리브영 뭐 이런 데 가가지고 쓰고요. 사고 했는데 거기에 너무 저가들이 많고 안 좋은 것도 많습니다. 피부가 먹는 음식, 그 화장품 한번 제대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04년에 미국의 적십자사가 무작위로 생생한을 선정해가지고, 제대열을 분석해가지고 나왔는데요. 암 유발 물질이 180여 가지, 두뇌 신경에 유해한 물질이 217가지, 선천성 장애물 유발 물질이 208가지 해가지고, 한 600여 가지 화학 물질이 나오는데요. 문제죠. 결론은 임신 중에 그 산모가 그 바른 화장품, 그다음에 세제, 샴푸, 비누 뭐 이런 모든 것들이 다 탯줄로 인해서 태아에게 전가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뭐 임신 중에만 그랬던 것이 아니고 그 전부터 다 쌓였던 거겠죠. 그래서 최근 아토피라든가 생식 능력이 퇴화된 영유아들이 나타나는 것이 이걸로 인해서 생긴 겁니다. 그래서 피부는 살아있는 장기입니다. 그래서 흡수와 배설을 작용도 하는데 그것에 이제 경피독이죠. 그러니까 독들이 이제 피부를 통해서 들어가게 돼요. 생식기라든가, 뭐, 구강이라든지, 그다음 겨드랑이, 뭐, 어린애들은 정말 빨리 흡수가 됩니다. 특히 이런 것들로 인해 이것들이 쌓여가지고 성조숙증이라든지 이런 거 나타나기도 합니다. 조심해야겠죠. 그런데 다른 것들은 다 배출이 될 텐데 중금속 독성 물질은 나오지가 않아요. 특히 음식물의 독은요, 소화기관이나 간이나 해독을 하는데, 여러 기관으로 퍼지게 되는데요. 화장품으로 침투한 경피독은요, 피부를 통해서 온몸에 다 퍼지게 되기 때문에 아주 치명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화장품을 고를 때 전 성분 표시를 갖다 꼭 확인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겠죠.
요즘엔 특히 기술 발달을 진피치까지 집도시키기 때문에 너무 좋지 않습니다. 중금속 중에는 크롬과 네이다늄, 네이디듐이라는 것이 검출됐는데요. 크롬은 과민성, 어, 크롬은 과민성입니다. 과민성 피부염과 습진을 유발하고요. 네오디듐은요, 눈과 점막에 작용주고 또 폐 조직의 혈류를 방해해서 알려진 중금속입니다. 너무 안 좋죠. 특히 옛날에 그 박가분이라는 거 있었죠. 우리 최초 화장품, 한국 최초의 화장품 1920년에 나온 건데요. 이게 돌면서 전국이 아주 날개도 친 듯이 팔렸어요. 박물장수들이 아주 떼돈을 벌었죠. 그런데 이게 어떤 기생이 쓰면서 얼굴이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고소람으로 인해서 납성분이 발견됐다는 거, 납성분이 너무 지나치게 많이 있다는 것을 밝혀짐으로 인해서 박가분 역사 속으로 사라졌죠. 피부 흡착력하고 미백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납을 과도하게 썼던 거죠. 피부 흡착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납성분과 그 수분을 하게 되는데요. 제가 옛날에 롯데쇼핑 청량리점에서 이제 화장품 매니저였어요. 근데 화장품을 다 조사를 해보니까 모든 것에서 수분과 납이 발견이 됐어요. 특히 색조가 있는 것들. 그런데 유일하게 이제 그 크라란스 같은 경우는 색조가 없잖아요. 거기에는 나오지 않더라고요. 당연히 없겠죠. 예. 근데 유일하게 아티스트리 그거하고 클라란스만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제가 실제로 다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들이 경피독, 여성과 아이를 방들게 하는 경피독인 책을 꼭 사서 보셔가지고 여러분들이 좀 경각심을 가졌으면 합니다. 화장품을 제대로 알아야겠죠. 그래서 매니큐어 냄새 나죠. 여기 보면 포르말데이드, 톨루엔, 프탈레이트 등의 유해 성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포르말데이드는 특히 발암물질로서 피부 노출 시 눈, 코, 목 주위에 염증을 발생시키고요. 톨루엔은요 기관지염을 유발시킵니다. 구통, 어지럼증, 신경장애 유발하니까 문제가 됩니다. 옛날 미팔군에서요, 영안실에, 미팔군 기지의 영안실에서 이 포르말데이드를 갖다가 무단으로 방류했어요. 그래 이게 이제 봉준호 감독의 그 괴물 있죠. 괴물의 소재가 돼가기도 했어요. 이게 문제죠. 어, 그래서 이제 천식을 달고 사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 네일 아트, 특히 네일 아트 하시는 분들은요, 마스크를 꼭 해야 됩니다. 거기에다가 공기청정기 좋은 것 같다는 얘기죠. 네일숍이 많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 한국의 마케팅 전략이라고 하는데요. 다른 나라들은 스킨 로션 구분이 없대요. 근데 우리나라만 스킨 로션 있고 에센스 있고 사정 세스가 있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이 점성만 다를 뿐이지 성능은 다 똑같다고 합니다. 용기에 따라서 그냥 달라지는 거예요. 그 책에는요, 대한민국 화장품의 비밀과 화장품 회사가 당신에게 알려주지 않는 진실이라는 책이 있는데요. 이거는 문제죠. 대한민국 화장품이 비밀이라는 책을 쓴 저자 이은주 씨가요, 뭐라고 했냐면, 화장품을 만드는 데 들어가는 원료값은 판매가 6%에 지나지 않고요. 나머지는 마케팅 광고 비용이에요. 즉, 5만 원짜리나 50만 원짜리나 성분은 다 똑같다는 얘기예요. 광고비만 차이가 나는 거죠. 인간이 태어날 때 화장품을 들고 나오지 않았어요. 하지만 요즘에 필요악이 됐죠. 그러니까 더 제대로 알고 쓰시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는 화학물질이 드러나지 않은 천연 원료를 쓰는 것이 좋겠죠. 그러려면 이제 한번 피부의 구조를 한번 알아봅시다. 피부는 각질층, 투명층, 과립층 뭐 이렇게 돼 있고요. 밑에 이제 가사층, 여기에는 또 랑게르하스 세포라는 게 있고요. 요 밑에 색소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진피가 있습니다. 그다음 피하 지방이 있고요. 진피가 거의 대부분이겠지만은 피부가 1.5에서 4mm 정도 돼요, 두께가. 그런데 이게 이 피부만이 4에서 5kg이니까 무시할 수 없는 겁니다. 여기에 이제 바르는 화장품, 음, 피부를 한번 봅시다. 피부가 대부분이 이제 표피는 외부 환경에 대해서 방어막이에요. 그래서 피부 조직은 신경 말단이나 혈관이 지나가지 않아요. 삼투압의 원리로 물질이 교환이 이루어지는데 각질층, 투명층, 과립층, 유혹층, 기저층으로 이루어져 있죠. 음. 근데 각질층은요 뭐냐면
외부로부터 독성 물질이라든지 물리적 충격에 대해서 생체 방어하는 기능을 하고요. 세포가 형성된 뒤에는 사주면을 깎아주기가 됩니다. 그리고 투명층과 과립층이 있죠. 거기에는 수분 침투를 막아주고 피부를 윤기 있게 해줍니다. 그 밑에 또 유국층이 있는데요. 유국층은 피부의 면역을 담당하는 랑게란스 세포가 존재해요. 그래서 림프액이 흐르고 있어가지고 피부가 이제 이게 상처가 나면요, 림프가 나와가지고 여기 이제 딱 치료를 하게 돼. 백혈구가 치료를 합니다. 그래서 혈액순환과 영양 공급에 관계됩니다. 그 기저층은요, 진피와 접하고 있어서 진피 모세혈관으로부터 영양을 공급받기 때문에 그 기저층에서 계속 새로운 세포를 만들어내요. 어, 새로운 세포를 만들어내야 각지층이 벗겨지고 사주질환 벗겨지고 그것도 계속 올라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진피층은 강하고 유연성 있는 결합 조직이기 때문에 표피층과 피하지방 조직 사이에 위치합니다. 표피의 한 10에서 10배에서 40배에 해당하는데 피부의 대부분 차지하겠죠. 진피층은 윗부분이 유두층이 있고요. 아래층에는 망상층이 나뉘는데 유두층은요, 작은 돌기로 구성되어 있고 그 물결 모양을 하고 있어가지고요. 어, 물결 모양을 하고 있어서 모세혈관, 림프관, 신경 종말이 풍부하게 분포되어 있습니다. 노화가 되면 물결 모양의 파형이 평평해지는 특성이 있습니다. 망상층은요, 유두층 아래에 있는 그물 모양의 불규칙한 결합인데요. 이게 막 불규칙하게 돼 있죠. 근데 대부분이 진피층에서 차지하게 됩니다. 모세혈관은 거의 없고요. 혈관, 림프관, 한선, 신경다발 등이 복잡하게 분포되어 있습니다. 교원섬유와 엘라스틴 섬유가 매우 치밀하게 구성되어 있는데 이 조직은 탄력을 잃으면요, 노화되면 이제 주름이 생기는 겁니다. 피하 지방층은요, 진피층 조직보다 좀 두껍죠. 우리가 지방세포들이 자리하고 있는데요. 지방세포는 지방을 생산해서 몸을 따뜻하게 보호하고 외부의 충격부터 신체 내부의 손상을 막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또 수분을 조절하고요. 남은 영양소를 에너지를 저장하는데요. 여성 호르몬과 관계가 있는데 여성들이 그래서 복부와 둔부에 좀 피하 지방이 많죠. 근데 이게 운동을 안 하면 피하 지방이 너무 많아지는 겁니다. 이런 피부는 8가지 작용을 하는데요. 아까도 말했지만 피부 보호 작용, 그다음 체온 조절, 감각 작용, 또 이런데요. 그다음에 분비 및 배설 작용, 흡수 작용, 비타민 D 저장 작용, 재생 작용 이렇게 8가지가 있는데 한번 살펴봅시다. 첫 번째 외적 요인으로부터 이제 보호하는데 박테리아라든지 해로운 화학 물질 등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 피부 보호 각질층인데요. 여기에는 우리가 피부는 적어도 이제 어, 3가지 장벽이 있는데요. 즉, 화학적, 물리적, 생물학적 장벽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화학적 장벽은요, 산성보호막은 약산성이죠. 우리가 이제 pH 농도 4.5에서 5.5 정도 하는데, 이 산성보호막은 박테리아와 같은 미생물의 침입으로부터 보호해줍니다. 이 pH가 일시적으로 깨지더라도 2시간 내에 복구가 되니까요, 아주 좋은 거죠. 멜라닌 색소는요, 자외선을 흡수하거나 산란시켜서 자외선을 차단시켜줍니다. 어, 각질 세포는 단단하게 해줘서 물리적 자극이나 압력, 마찰 등으로부터 몸을 보호해주고요. 생물학적으로 보면요, 기능을 보면요, 표피는 랑게란스 세포가 진피층에 있는 백혈구 일종인데요. 이 대식 세포가 여기에 있어가지고 표피에 침투하는 박테리아나 바이러스를 처리하게 됩니다. 아주 과학적입니다. 피부가 두 번째는 이제 체온 조절을 그거죠. 체온은 뭐 여러분 아시겠지만 모세혈관과 모공이 수축과 확산을 통해서 피부를 열고 닫아가지고 체온을 조절해 주겠죠. 땀을 배출하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는 감각작용. 여러분들 뭐 다 아시겠지만 여기는 아주 감각이 예민합니다. 중추신경, 뭐 자율신경들이 연결돼 있으니까요. 그다음 네 번째 분비와 배설은요. 신진대사가 원활하면요. 노폐물들이 다 나오겠죠. 근데 노폐물은 이제 신장이나 폐, 항문을 통해서 나오게 되지만 일부 수용성 땀과 함께 우리 체외로 배출되게 되겠죠. 이 땀이 너무 냄새가 난다든지 이러는 거는요, 몸에 독소가 있다는 얘기예요. 땀이 또 나지 않는 사람들도 역시 안 좋은 거예요. 많이 안 좋죠.
그 땀을 표피해서 땀을 증발시켜가지고 체온 조절을 하는 거죠. 일부는 피지와 함께 피지막을 만들어서 방수막 역할도 합니다. 흡수작용. 피부는 아까도 경피독에 대해서 말씀드렸듯이 흡수작용을 합니다. 그러니까 어, 좋은 거 발라야겠죠. 여섯 번째, 비타민 D. 아, 비타민 D는요, 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가 제일 안 좋다고 합니다. 비타민 D가 팔리지 않는데요. 왜 그럴까요? 요즘 현대는요, 아침에 일어나서 대중교통 이용하거나 자가용 이용해서 회사 가가지고 실내에서 대부분 생활하고 외부에서 생활하지 않습니다. 퇴근하고도 마찬가지겠죠. 그렇기 때문에 비타민 D가 엄청 부족해요. 비타민 D는 한 몸에서 100여 가지 정도의 일을 합니다. 뼈의 구루병이나 뭐 이런 것만 작용하는 것이 아니라 면역 기능에도 작용하고요. 모든 거에 작용을 하고 있어요. 유일하게 생산되는 게 비타민 D, 사람이 생산되는 게 비타민 D인데 그게 얼마나 많은 일을 하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비타민 D를 합성을 하는 게 표피니까 표피가 더 중요하겠죠. 네, 일곱 번째는 이제 저장작용. 중성지방을 피하지방에 저장하는 거 아까 얘기했죠. 이게 너무 많으면은 어떻게 돼요? 비만이 되는 겁니다. 재생작용은 표피는 계속해서 재생하게 돼. 기저층에서 이렇게 올라오잖아요. 근데 그 기저층이나 지피층이 닿치면 흉터가 생기는 거예요. 이 외에도 뭐 한선, 피지선, 여드름 피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는데요. 음, 피부는 피부는 노화가 20대부터 계속 저하되면서 각화주기가 빨라지지 않죠. 느려지죠. 그러면서 안 좋아지는 겁니다. 주름이 생기는 거죠. 근데 이 피부에는요, 이 한선과 피지선, 뭐, 털, 손, 발톱, 신경 등과 함께 붙어 있어가지고 전체를 이루게 되는데요. 우리가 피부 미용에 관련해서는 중요한 기능을 하는 것이 한선과 피지선이 있습니다. 한선은요, 땀을 만들어서 표피에 분비해가지고 노폐물을 배출하고 피부의 각재층을 습하게 해줌으로써 마찰을 감소시킵니다. 피부를 보호하는 거죠, 결국은. 한선은 대한선, 그 아포크린선과 소한선, 에크린선으로 구분됩니다. 이 소한선은요, 분비되는 땀은 무색무취하고 혈액에서 만들어져 지속적으로 배출되는데요. 땀 분비가 지나치게 많으면 다한증이라고 하죠. 그 다한증이 있는 사람은요, 혈액순환이 안 좋은 거예요. 수분이 섭취가 너무 많거나. 그런 사람들은 몸 관리를 하셔야 됩니다. 대한선은 분비되는 땀은요, 흰색이나 노란색 액체 또는 단백질이 많아서 박테리아가 생기게 돼요. 부패돼서 악취가 날 수도 있는데요. 이거를 뭐라고 그러죠? 그거를 무슨 취가 난다고 죠 잘 생각이 안 나네요. 그래서 암내가 난다고 그러죠. 이렇게 발생한 채취를 암내라고 하는데요. 액취증이죠, 액취증. 심한 경우는 악취는 물론 겨드랑이 부분의 옷 색깔까지 변화시킬 정도였잖아요. 액취증은 체내에 단백질 독이 많이 있다는 것을 반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식을 줄이고 채식을 좀 늘리면은 점차 줄어들게 됩니다. 이 한선을 통해서 분비되는 땀은요, 체온 조절과 피부의 피지막 산성화, 산성막 형성에 관여하기 때문에 수분을 공급해서 피부를 부드럽게 하지만 과다 분비되면 영양분과 미네랄을 빼앗기게 돼요. 그래서 땀을 많이 흘리는 것도 안 좋습니다. 음, 땀을 지나치게 많이 흘리면요, 피부의 수분이 부족해져서 건성화되고 노화되고 산성화되기 때문에 질병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참고로 땀 성분은 99%가 물이고요. 1%가 염분이나 요소, 아미노산 등이 이루어져 있는데요. 유독물질, 노폐물, 독소들과 함께 배출되니까 좋은 거죠. 피부가 맑아지게 돼요. 그래서 운동을 일주일에 5번은 꼭 땀이 나도록 해라! 하는 겁니다. 이 피지선은요, 진피층에 위치하는데요. 모낭, 모낭선이 연결되어 있어서 모낭샘이라고도 해요. 얼굴의 T존과 요 목, 그다음 가슴 등의 피지선이 있는데요. 손발톱을 제외한 전신의 피지선이 있습니다. 피지선에서 피지선에서는 하루 평균 1에서 2g의 피지가 분비되는데요. 나이, 질병, 신체 기관, 장애, 호르몬, 계절 등에 따라서 영향을 받게 되겠죠. 얼굴의 피부의 피지는요, 세안 시에 벗겨내게 되는데, 어,
이거는 세안 후 25분 동안 피지선이 입구에서 형성되다가 1시간이 경과되면은 다시 피지가 생겨요. 그러니까 너무 근데 많이 세안하는 것도 안 좋습니다. 오히려 피부 각질층이 있는 것과 피지선은 다 없애니까. 피지는 얼굴 부위에도 이마, 코 부분에 집중적으로 다량 분비됐죠. 근데 피지함이 되어 있는 콜레스테롤, 라놀린, 인지질 등의 지방은요, 땀과 기름을 유화시키고, 이로 인해서 피부 표면에 피지막이라는 얇은 막을 형성하게 되는데요. 이 피지막은요, 약산성이면서도 뭐 박테리아로부터 보호하고요, 침투하는 여러 가지 미생물이나 이물질 등을 인체를 보호하게 됩니다. 약산성이니까. 그러니까 화장품도 약산성을 쓰셔야겠죠? 근데 대부분의 화장품이 알칼리성인데 뒤에서 얘기하겠습니다. 알칼리성, 약산성의 pH는요, 피부 표면에 세포 성장을 지지하고요. 외부로부터는 알칼리성 물질을 중화시켜서 피부의 손상을 막아줍니다. 피지막은 세균과 곰팡이 등을 방어하는 작용을 하기 때문에 체온 저하를 막아주는 역할도 하니까 되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너무 많이 벗겨내면 안 돼요. 우리가 피부가 이제 건성 피부다, 뭐 지성 피부다, 여드름성 피부다 이렇게 나눠지는데요. 분비량이 충분하지 못하면 이제 건성이 되고요. 어, 너무 많으면 지성이 되겠죠. 근데 여드름은 뭐냐? 피지선이 분비된 피지는 모공 주위에 있는 여드름균인 리파제라는 효소에 의해서 가수분해되어서 유리지방산을 만들어내는데요. 이것은 모낭을 자극해서 염증을 일으키게 돼요. 그래서 각질을 두껍게 하고 모공을 막히게 하니까 모공이 막히면 피지가 모낭 안에 갇히게 되니까 이때 이제 여드름이 세균이 번식해서 여드름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피지가 많아도 막히지 않고 잘 분비되면 여드름이 안 생기겠죠. 음, 피지가 많은 건 이제 그 성장기 때, 사춘기 때 피지가 엄청 많이 나오죠. 그걸 깨끗이 씻어야 돼요. 여드름성 피부로 일단 육식이나 튀김 등 기름기 있는 걸 줄이고 약산성 세안제를 이용하면은 많이 완화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피부에 좋은 화장품은 뭐냐? 그 기준은 뭐냐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식물성 재료로 만든 화장품이 좋겠죠, 당연히. 피부는 아까도 말했듯이 여기서 21세에서 25세에 가장 건강하고 아름다운데요. 이게 이제 지나면서 피부를 노화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린 저속 노화를 요즘은 많이 하고 있죠. 어, 근데 이 경피독을 유발하는 화장품들을 많이 발라가지고 이 고속 노화가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석유계나 이런 동물성 화장품을 쓰지 마시고 식물성 재료를 쓴 걸 쓰시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런 동물성을 이렇게 식물성을 쓰면 이렇게 피부가 좀 매끈매끈하지 않고 좀 기름지지 않아 보여요. 유분기가 없다고 하죠. 근데 이 결국은 동물성이나 광물성을 쓴 건요. 나중에 피부를 검게 탈색시키고 피부 노화를 촉진시킵니다. 그러니까 식물성 원료를 쓴 것을 쓰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다음에 우리가 이제 피부를 청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 화장품을 쓰는데요. 우리가 이제 여성들은 유성, 수성 세안은 이중 세안을 하는 사람이 많아요. 세안 시 너무 뽀드득하게 닦으면요. 피지방을 완전히 훼손하니까 건성으로 바뀌게 돼요. 그러니까 안 좋아요. 그래서 또 다시 우리가 뭐 바디로션을 또 바르죠. 세안제는 피부의 노폐물만 제거해야지 피부를 보호해주는 천연 피지막까지 제거하면 절대 안 돼요. 근데 피지방의 유수분 비율이 3대 7인 정도 됩니다. 어, 피부 보호 기능을 위해서 약산성을 띠고 있는데 피지방은 약산성을 띠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쓰는 것도 세제도 역시 약산성을 쓰셔야 돼요. 피지방은 한 손으로부터 나온 땀과 피지가 서로 섞인 일종의 천연 크림이기 때문에 피지막이 우리 각질층의 수분을 증발을 박아주니까 아주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딱 벗겨내면 안 돼요. 세안제 좀 좋은 거, 약산성제를 쓰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우리가 좋은 화장품은 각하주기를 이제 4주에 맞추는 이유가 우리가 이제 어린애들이 각하주기가 2주에서 3주 정도 되고요. 20, 30대는 4주 내외고요. 40, 50대는 5에서 6주 계속해서 늘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피부 재생 주기가 느려지면 노화되는 거예요. 신진대사가 원활하지 않게 되는 거죠.
그리고 네 번째는 자외선 차단제가 들어있는 제품 좋겠죠. 자외선 A와 B라는 것이 있는데요. 자, 자외선 A는요, 구름이 낀 날씨에도 창문을 통해서 들어오기 때문에 안 좋습니다. 그래서 주름살이나 색소 침착을 일으키는데요. 자외선 B는 한여름에 많이 나오죠. 그건 이제 화상이나 염증을 유발합니다. 그래서 자외선 A와 자외선 B 차단제가 적절히 들어있는 제품이 좋겠죠. 바람을 유발하는 그 파바 성분, 어, 파라아미노, 파라아미노 안식향산 성분이 있는데 이것이 들어있는 것은 이런 것들은 없는 자외선 차단제를 쓰시는 게 좋겠습니다. 다섯 번 피부 산도. 좋은 화장품은 피부 산도와 비슷한 약산성이어야 되겠죠. 당연한 거죠. 알카리성을 쓰면요. 산성하고 중화가 돼가지고 피지방을 다 벗겨내요. 그래서 이런 피질이 딱딱해지겠죠. 그러면. 그래서 보통 이제 지표수는 미네랄이나 기타 화학물질이 섞여 있기 때문에 알카리수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거 알카리수를 우리는 정제해야 됩니다. 정제. 약산성수가 되려면요, 미네랄이나 중금속 유해 화학물질을 완전히 걸러낸 정제수가 좋은데, 1차 정제수를 쓰는 거는 일반 화장품이고, 2차, 3차를 쓰는 거, 2차도, 3차는 거의 없어요. 2차 정제수를 쓴다고 하면은 되게 좋은 거예요. 3차는 완전 고급이겠죠. 비용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비누나 알칼리성 세안제를 사용하면요, 안 좋습니다. 너무 자주 세수하고 그러면은 피부가 알칼리성으로 바뀌어서 보호막이 손상되니까, 또 모낭충도 번식하게 되죠. 와. 근데 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70% 이상이 약 알칼리성이고요. 품질이 좋은 30%는 약산성이라고 봅니다. 그다음에 진피층까지 들어가는 화장품이 요새 많이 나오죠. 또 들어가게끔 하는 뭐 더마 아키텍트 이번에 새로 나온 게 있는데, 그거는 엄청납니다. 써본 사람 4주 써보니까 각하주기가 4주니까 써본 사람은요 피부가 아주 탱글탱글해진다고 합니다. 저도 한번 써봐야겠어요. 피부에는 장벽이 있죠. 그 장벽을 쉽게 침투하지 못하기 때문에 화장품을 아무리 좋은 걸 써도 진피까지 들어가는 기술이 없다면은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요즘에는 안티에이징, 그다음에 저속 노화, 피부 재생 화장품들이 많이 쓰이고 있는데 진피층까지 꼭 들어갈 수 있는 그런 화장품을 선택하는 게 좋겠습니다. 그럼 어떤 회사가 좋은 회사냐? 어? 한번 봅시다. 당연히 천연식물을 주 원료로 쓰셔야겠죠. 제품 개발부터 생산까지 철저히 관리를 해야겠죠. 인공량을 쓰지 않고 자연량을 쓰시는 게 좋고, 어, 또 좋은 화장품을 생산하는 회사는요, 피부 반응 검사라든지 알레르기 반응 검사, 안과 반응 검사 등을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도구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 근데 이거를 우리가 소비자 만족 보증제를 해가지고 실제로 3개월 안에 반품과 환불이 자유롭게 되는 회사가 있을까요? 어. 우리 딸이 이번에 들어간 회사가 화장품 회사인데요. 거기는 그렇게 해주더라고요. 그다음에 제품 개발에부터 생산까지 철저히 관리해야겠죠. 당연히 제품 개발 당연한 겁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대부분이 콜마에서 OEM 방식으로 만들기 때문에 한국 콜마 거라고 할 수 있어요. 여기 대부분 1차 정제수를 쓰고 있고요. 그러니까 자체 생산하는 회사는 거의 없습니다. 최첨단 장비가 있느냐? 이제 장비가 무지하게 비싼 게 맞습니다. 공초점 현, 공초점 현미경이라는 게 있는데, 이거는 뭐, 피부 표면에 일어나는 변화를 측정할 수 있는 건데요. 엄청 비쌉니다. 또 디지털 이미지 분석기, 주름 파악하는 거. 그다음 피부 측정하는 하이코프. 그다음에 피부 트러블 징후를 파악하는 적외선 자기 온도계. 이런 거 없죠. 이 아티스트리라는 회사는요, 이걸 다 가지고 있더라고요. 대단하죠. 그다음에 화장은 당연히 가볍고 오래 지속되는 기술을 보유해야겠죠. 화장 회사가. 피부의 유수분 밸런스를 잡아주는 최고의 기술이 있어야 됩니다. 음, 좋은 화장품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는요. 화장을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를 정도로 매우 가볍고 오래 지속되는 게 좋은 겁니다. 그다음에 다섯 번째는 피부를 맑고 젊게 유지시키는 기술을 보유하고 있느냐? 즉 약산성을 계속 유지하고 있고 천연재료를 쓰고 있느냐? 각화주기 4주에 맞춰서 피부를 맑게 해줄 수 있느냐?
아 성분이 들어있느냐, 히알루론산이 돼 있느냐, 이게 많이 중요합니다. 이런 것도 한번 살펴보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여섯 번째는 피부 진피층까지 들어가서 침투시키는 기술이 있어야 돼요. 즉, 좋은 화장품은요, 기능성 화장품, 안티에이징 화장품, 콜라겐이라든지 엘라스틴 구조 등이 첨단, 이런 것들을 다 진피층까지 넣을 수 있는 기술이 있어야겠죠. 이 모든 것을 하고도 피부노화를 예방하기 위해서는요, 결국은 건강하고 올바른 식생활 습관을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아무리 해도 식생활이 안 좋으면 피지 많이 생기고, 그다음에 모낭증 생기고 그런 겁니다. 좋은 화장품 쓰면 뭐합니까? 응? 식생활이 개선되지 않으면 결국은 겉바르는 것밖에 돌지 않고 화장품이 뜬다고 하죠. 화장이 뜬다고 하죠. 피부가 좋아야 화장도 먹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평소에 건강 관리를 식생활 개선을 하시기 바랍니다. 현미 채식하시고 충분한 수면과 운동, 적절한 운동. 잘 먹고 잘 자고 잘 싸면 돼요. 이러면 되고. 우리가 가장 어리석은 자가 뭐냐면은 이 세상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영원히 지속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제가 가지고 있는 뭐 건강이 계속 지속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건강에 관심을 가지시고 언제든지 난 아플 수가 있으니까 평소 예방하는 차원에서 어, 인생을 웰빙과 웰다잉이 중요하죠. 잘 사는 것과 잘 죽는 것. 그러니까 올바른 건강법을 잃기 위해서는요. 건강은 건강할 때 지켜야 합니다. 쓸데 위에 올라간 다음에 후회해봐야 필요 없습니다. 그러니까 식생활 개선하시고 생활습관 개선하시고 하시면 단백질, 특히 식물성 단백질 많이 드시고 제가 최근에 여기 좀 다쳤는데요. 옛날에는 한 일주일 동안 진물 나고 막 그랬었는데, 어우, 단백질을 많이 먹었더니, 뭐 금방 꾸덕꾸덕해지더라고요. 이틀 만에 다 났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다른 것들은 다른 사람이 맡기고 돈을 주고 시킬 수 있지만요. 자기가 아픈 거를 대신 아파줄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건강은 당신의 목이, 여러분들의 목이니까, 올바른 식생활을 통해서 질병을 예방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아티스트라는 회사를 한번 소개할 텐데요. 아트 이즈 트라이라는 뜻입니다. 이거는요, 칼렌보고 박사, 뉴트라이트를 창립한 칼렌보고 박사가 자기의 와이프를 위해서 그 뉴트라이트 농장에 나는 천연 자료를 가지고 만든 겁니다. 얼마나 와이프가 잘 만들어졌겠어요. 이게 광고 한 번 안 하는데요. 전 세계 탑 브랜드 5위에 들어갑니다. 실제적으로 부산의 뭐 국제영화제 거기에 메인 스폰서이기도 합니다. 이런 아티스트들은 식물 영양소의 효능을 피부에 전하는 일을 하고 있어요. 실제적으로 65년 정도 됐습니다. 그다음에 여기에 이제 이 식물에서 이런 것도 찾는 거예요. 화이트 치아시드라든지, 그다음 마세라 체리, 그다음 스피니치, 석류 뭐 이런 것들이 찾는 거예요. 부- 여기 좀 많죠. 화이트 치아시드는 풍부한 영양을 공급하고요. 아세라 체리는 뭐 항산화, 블루베리는 피부 윤기 향상. 이 식물들이 이런 기능들이 많네요. 피부 진정 알로에베라, 피부 강화. 이것도 이런 것들을 사용한다는 거예요. 여기도 많네요. 워터멜론, 수분 항산화. 그다음에 로즈마리는 피부 보습이죠. 그다음에 시어버터, 아주 비싼 거죠 이거. 피부 보습과 귀리 추출물, 너르신, 스쿼렌, 스쿼란. 이거는 탄력. 이게 다 저기 이제 식물 이름이거든요. 이것도 근데 이건 테크놀로지인데요. 아미노산이라든지 미셀라 뭐 이런 것들을 다 넣을 수 있는 회사가 아티스트입니다. 이거 다 이용하는 거죠. 여러분들 어떤 회사가 좋겠습니까? 여기에 나오는 화장품들은요 전부 다 약산성입니다. 되게 좋으니까요. 그리고 또 3개월간 써보고 무조건 반품 환불을 해줘요. 반 이상만 남겨오면. 어떤 사람은 계절마다 그 립스틱을 바꿨다고 합니다. 3개월 되기 전에 환불하고 또 사고 생결되기 전에 막 이러면 안 되겠지만 그 정도로 자신감이 있다는 얘기니까 여러분들 한번 사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사람들은 아름다우려고 많이 노력을 하는데요. 이 아름답다라는 말은 라틴어원에서 나답다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이 식생활 개선하고 건강한 생활을 하면은 피부도 노화가 저하되고 또 거기에다 좋은 화장품 바르면 더 좋겠죠. 아무튼 여러분들, 10주간이었죠? 10주간 시크릿 건강 핸드북에서 나오는 건 10강을 했는데
다음 주에는요, 매주 수요일마다 똑같이 계속 할 겁니다. 장 건강에 면역력을 높인다. 추루미 다카우미인데요. 이분은 의사예요. 일본의 의사인데, 이분은 그, 이 책입니다. 이 책인데, 이분은 그, 가나자와 의과대학교를 졸업해가지고, 그 치료법은 이제 병의 원인과 근본을 따져 치료하는 통합적 자연요법적 치료를 추구하고요. 병의 원인과 치료법을 서양의학에는 찾지 않고 동양의학, 신구법, 근진단법, 식양법의 효소 영양학까지 통합해서 환자에게 필요한 치료를 찾아주고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 효소에 관해서 다수의 집필을 하셨는데 효소의 비밀, 일일 효소 단식, 아침 효소 주스 다이어트라는 이런 그럽니다. 아무튼 이 책을 가지고 뭐 4주 동안 진행을 할 거니까요. 책을 사서 전나무숲 출판사예요. 그러니까 사 보시기 바랍니다. 10주간 고생하셨고 또 여러분들 다음 주에는 또 새로운 책으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료는 다 광수TV라는 유튜브에 올려놓으니까 여러분들 꼭 다시 보시고 복습하시고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봐요.